B라는 손님을 잡아두기 위해서 B라는 손님한테 높은 가격에 거래될 수 있다고 제시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뭐 당장 하루 만에 팔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다들 기다려서라도 1, 2억이라도 더 받으려고 한다고요. 그렇게 내가 더 많이 받아줄 수 있는 공인중개사인 거 마냥, 그죠? 예, 자기 과실하고 자기 능력 과실하고 손님을 묶어 놓습니다. 묶어 놓고 거래 성사를 안 시키죠. 못 시키죠. 그러고서 이제 계속 대기만 시키는 거죠. 대기만. 아, 그런 경우 많아요. 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중개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이게 부동산 중개를 하려면,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안 돼요. 예, 참 뻔뻔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부동산 중개 같은 경우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골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속적인 거래 관계가 형성이 안 됩니다. 어차피 한번 팔고 다 떠날 사람들이거나 새로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지 않으면, 예, 특히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그냥 호구인가 아닌가를 탐색하죠. 그래서 이제 시골 땅값도 마찬가지고 부동산은 대개 보면 저도 이제 이렇게 뭐 을에 들어오는 것 중에 보면은 참, 예, 말도 안 되는 다들 보면 막 부동산 재벌이야 막, 예,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도 어느 지역에 뭐 땅이 있는데 뭐 한 5천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야, 5천억짜리 부동산을 갖다가 개발하거나 매입하거나 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군데나 되겠어요. 예, 그리고 5천억짜리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5천억이란 기준이 뭐냐면 자기 땅은 사냐. 근데 그 앞에 개발이 돼서 150만 원에 팔렸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자기 땅에다가 곱해가지고 이거를 개발을 하면 5천억이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참 왜 그러면 본인이 개발을 해서 5천억이면 개발을 해서 쪼개서 팔면 되죠. 근데 이제 자기가 그 개발에 대한 리스크, 예?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분양에 대한 리스크는 자기는 지고 싶지 않은 거죠. 하지만 이익은 그 정점에서 이익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건축 같은 경우도 보면 다들 그 계산법이 참 신기해요. 예, 시장 가격 다 무시하고, 예, 자기는 얼마 주고 샀고 주변에 얼마 했다 이거예요. 주변에 얼마에 팔렸기 때문에 자기께 더 좋기 때문에 무조건 더 좋대. 예, 예, 얼마에 팔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땅이나 여자는 예쁜 여자들 시집 빨리 가죠. 주변에 가만히 놔두지 않죠. 땅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것부터 더 싸게 먼저 팔립니다. 왜?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대시를 하니까. 예, 그리고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그러니까 한 동네에서 가장 좋은 땅이 사실은 가장 싸게 팔려요. 예.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그거보다 안 좋기 때문에 안 팔린 땅인데 자기가 그 땅보다 좋다고 더 불러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그 지역의 땅이 안 팔리죠. 예. 이제 물론 시장이 달아오르고 경기가 좋아지면 뭐 안 좋은 땅도 더 비싸게, 그다음에 시간이라는 어떤 그 힘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또 인플레이션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팔리긴 팔릴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항상 그 우리가 부동산 가격을 잘못 계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변 사람들 시세를 물어보고 내 가격을 추론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땅이, 그 부동산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얘를 이렇게 이제 우리 상대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가격을 산정해야 되는데, 그런 객관성이 없다 보니까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냥 내가 얼마짜리 깔고 있다. 예, 머리 위에 있는 굴비죠. 먹지도 못하고 말라 베베 돌아갈 때까지 쳐다만 보고 밥만 먹는.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거지들이 많죠. 저도 뭐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예. 자, 이제는 뭐 부동산 거지는, 그래도 뭐, 부동산 거지라고 해야겠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지금 특히 강남 같은 경우가 심해요. 심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강남 이야기하지만 자기가 강남에 꼭 살아야 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전 국민 중에. 아니 뭐 직장이 멀어서 학교가 좋은 학교를 글로 가야 돼서
그 뭐 그럴 욕심을 부릴 수는 있죠. 하지만 그건 뭐예요? 그만한 내가 자격이 돼야 되잖아요. 직장이 강남에 있어도 내가 뭐 돈이 없으면 하루에 2시간씩 출퇴근해야지. 예? 내가 더 많이 걸어 다녀야 되고 더 많이 이동해야 되고. 그것이 실수요자는 아니죠. 강남에서 내가 살면서 세금을 낼 만큼 그 자산이 나의 그 약간의 편익을 위해서 내가 몇십억을 쓸 만큼 내 가족들이나 뭐나 약간의 더 이익을 위해서 그 정도 능력이 돼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누구는 뭐 좋은 차 안 타고 싶어. 근데 왜 좋은 차를 못 타요? 어차피 내가 이동하는 수단으로서 최소한 뭐 싸구려 차를 타든 뭐 하든 일단 이동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좋은 차를 탈 만큼 비용 대비 그런 가치가 있느냐. 우리가 평생 30억을 모으기, 월급으로 모으기가 불가능한 금액인데, 과연 30억을 지출하면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걔가 뭐 서울대 가서 출세해가지고 돈 많이 번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잖아. 예? 내가 출근하는데 나의 소중한 1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만한 가치가 돼요? 그 뭐 뻘짓거리 하지 말고, 그냥 출퇴근에 뭐 공부라도 하고, 음악이라도 듣고, 또 뭐 그렇게 뭐 한두 시간씩 출퇴근하는 것도 나름 삶의 또 하나의 그 과정이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되면 그렇게 해야죠. 예? 무조건 뭐 강남에 직장이 있다, 강남에 학교 보내야 되는데 강남을 가야 될 사람이 자격이 실수요자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부자들은 이미 집이 있어요. 30억을 살 정도 되는 사람들은 이미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갈아타기 정도거나 아니면 간혹 우리가 지저분한 돈, 뭐 도박이나 도박 사이트나 뭐 불법 행위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갑자기 돈을 모은 사람들이거나 뭐 연예인들처럼 그죠? 그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기회로 갑자기 돈을 번 사람들이 과시용으로 살 수는 있죠. 그거야 뭐 그건 돈질안 하는 거니까 뭐 그걸 말릴 필요는 없는 거고 합리적으로 우리 보자고요. 제가 강남 땅값에 강남 전세값에 얼마 올렸다.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게 고액으로 거래되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 가격이 거래되는 게 아니에요. 뭐 대표적인 게 우리 그림과 같은 건데 그림과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어서 갤러리에서 100억 주고 샀다 그러면 100억 현찰로 꽂아주는 거 아닙니다. 100억이라는 것은 나중에 내가 팔아먹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인증서를 받기 위한 그러한 수단인 거고 실제적으로 진짜 지불하는 금액은 그거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지불을 해요. 하지만 그렇게 공개적으로 큰 금액을 제시를 해야만이, 그죠? 나중에 내가 팔거나 아니면은 뭐 또 그 안에서 또 비자금도 생기고, 그러니까 거품이 많은 물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가 주택들은. 그래서 이제 간혹 고가 주택을 뭐 현금으로 샀다, 다 주고 샀다라고 자랑하는 연예인들이 있는데 그 바보예요. 비싸면 비쌀수록 그 거래 방식이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편법으로. 그래서 실제 거래 가격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일부러 이제 비자금 마련을 하기 위해서 허위로 가격을 올리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거래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이 고가 거래들은 항상 그 액면 그대로 기사를 받아들이면 안 돼요. 기사 쓰는 기자들의 수준이 사실은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사가 쏟아지는 거에 대해서 관심 없으면 됩니다. 자, 뭐, 강남 집주인들이 뭐 급전세를 하든 뭐라든 이 사람들 제가 끝으로 얘기하지만 100억 하나는 아파트 50억으로 떨어진다고 해도 30억으로 떨어진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손해보는 거 별로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100억 주고 산 거 아니잖아요. 뭐 옛날에 오래전에 뭐 1, 2억 주고 산 거, 뭐 10억 주고 산 거, 이걸 갖다가 그 자기네들끼리 가격 올리기 해가지고, 아, 우리 집 얼마야? 라고 이렇게 갖고 있다가 떨어진 거기 때문에 내가 순수하게 100억 주고 샀는데 그게 뭐 반토막이 났다. 그러면 난리가 나죠. 그런데 그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예요? 오래전에 낮은 가격으로 샀다가 세월 지나면서 그 가격을 올린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손해가 없다. 그러니까
분양가 벌써 뭐 분양가 밑으로 떨어지는 게 없잖아요. 예, 분양가 밑으로 떨어지면 그죠? 최초에 산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손해를 보니까 부동산에 진짜 커다란 문제가 생기고 대출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분양가 밑으로 떨어지는 물건들은 없는 사람들 물건이에요. 우리 도시형 생활주택처럼 없는 사람들이 월급 받아서 젊은 친구들이거나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샀던 물건들이니 그렇지 이런 고가의 물건들은 원가 자체가 초기에 들어간 돈 자체가 적기 때문에 뭐 50% 급락했으니까는 막 부동산 대란이 온다. 예, 그딴 거 없습니다. 그딴 거 없고 또 이런 분들은 그 엔겔 지수 먹고 사는 문제하고 집값하고 별개죠. 예. 집값 떨어졌다고 해서 뭐 집에 쌀 사둘 돈이 없는 그런 경우는 없으니까. 예. 그리고 그냥 안 되면 던져도 돼요. 말이 좀 이상하다. 아무튼 예, 여기까지 녹음하겠습니다. 예, 뭐 강남에 전세 없는 거, 전세 없으면 월세로 살면 되고, 그리고 조금 더 기다려서 뭐 강남 쪽에 꼭 가야겠다. 그러면 그냥 과감하게 한 10억씩 깎으셔도 돼요. 뭐 급하면 거래해야지 뭐, 안 팔리는데. 예, 그래서 이건 다주택자의 규제 영향이라기보다도 지금 뭐냐면은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강력한 규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이 꼭지다라고 위기를 느낀 사람들이 팔려고 하는 수요라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다주택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집이 강남에 집이 있고 다른 지역에 집이 있어요. 그러면 강남 것부터 팔겠어요? 다른 지역 것부터 팔겠어요? 싼 거부터 팔아야 돼요. 싼 거부터 싼 거부터 팔아야 내가 1가구 1주택에서 1가구 다주택에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싼 거부터 팔지 비싼 걸 급하게 팔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비싼 게 매물이 나오느냐? 이 양반들이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작은 집이나 저렴한 집으로 이동하고 그 돈으로 가지고 좀 여유 자금으로 자녀나 아니면 본인 노후를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이제 언젠간 팔리겠지 뭐 또 더 오를 수도 있잖아 라고 관망하다가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나서 다시 국진당으로 정권이 바뀔 기미가 안 보이니까 야 이게 꼭지다 이게 꼭지다 지금 남길 수 있는 유일한 지금 시점이다 라고 지금 뭐 마음만 서두르는데 다들 욕심을 아직 못 버렸죠. 욕심이 아직 아직도 많이 남고 싶은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런 부자들을 걱정할 이유는 없어요. 예. 강남 같은 경우 현재 시세에서 50% 이상 빠져도 별 문제 없어요. 예. 문제가 있다면은 누가 문제가 있겠어요? 예, 강남구청하고 서울시하고 예, 서울시가 문제가 있죠. 예, 세금이 적게 걷히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세금이 적게 걷히겠죠.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면 뭐가 유리해요? 증여나 상속을 할 때 세금을 부과를 못 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격이 더 떨어지면 증여나 세금을 통해서 자기 자녀한테 넘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왜? 그 돈 있으나 마나 뭐, 또 어차피 뭔가 또 사야 될 테니까. 그러니까, 너무 여기까지 걱정할 건 없어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마치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어떤 그 커다란 뭐 지표인 것 마냥 자꾸 떠들어내는데 이게 강남이 사람도 많지만 강남에 있는 사람들하고 관련돼서 언론에 강남 기사를 내기가 쉽죠. 제가 사는 시골 동네 이야기는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수십 년째 한 번도 보도된 적이 없어요. 기사가 나온 적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참나 지금 일하다 말고 지금 녹음하려고 하다 보니까 참 많이 어색하네요. 예, 양해를 구합니다.